돌아왔습니다. 우리 오늘 2부에는 스튜디오에 청년 사업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뭐 식당도 운영하시고 부동산 중개업도 하시고 이것저것 사업을 되게 많이 하시면서 활발하게 이 활동을 하시는데요. 이분과 관련해서 최근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모셔왔습니다. 이한결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름이 특이하세요. 네. 이한결의. 네,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 뭐 한겨레 신문 쪽이랑 관계가 있으신 건 아니시죠? 그런 건 없고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어서. 뭐 알고 보면 여기 마이크가 하나 더 있어서 녹음을 해가지고 나가 뭐 적반하장 스튜디오 내부 들어가면 이런 기사가 뜬다거나 그런 거 아니시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기자라도 좋습니다. 뭐 워낙에 뭐 아무튼 그래서 뭐 오늘 이 자리에 좀 모셨는데 네. 뭐 방송은 처음이신가요? 네, 방송은 처음이죠. 뭐 어떻게 좀 떨리십니까? 아니, 떨린 거는 없고요. 네, 뭐 이렇게 뭐 방송을 한다든지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역시 뭐 사업가의 입담이 느껴지네요. 뭐 워낙에 캐주얼하게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편하게 그냥 자기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니까 네. 최저임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최근에 뭐 17점 몇 % 올랐죠? 네, 뭐 심각하게. 17년 만에 뭐 11년인가 17년 만에 그 최고치로 오른 수치인데 뭐 어떤가요? 지금 이제 음식점도 하시고 뭐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아직까지는 음식점 사장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고민은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제 내년 돼 보면은 이제 피부로 확실히 와닿겠죠. 근데 지금 음식점 사장들도 고민하는 게 우리는 진짜 의리다.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게 없는데 늘어나기만 늘어나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인건비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타격이 너무 크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0대들, 30대들이 가성비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가성비 그렇죠. 좋은 제품 찾고 다니다 보니까 원래 기존 음식점들이 마진율을 한 40%라고 봤을 때 최근에 들어서 20%까지 낮아진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또 전문적인 얘기가 나와서 네.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커피로 예를 들면은 네. 커피 뭐 예를 들어 한 5, 6천 원씩 팔 때는 마진이 한 40% 남았는데 네. 요즘 뭐 유행하는 이 가성비 제품은 커피가 뭐 그렇죠. 1,000원, 2,000원 하니까 그거 해봐야 얼마 안 남는다 이거네요. 그렇죠. 예. 얼마 안 넣는데 인건비까지 갑자기 이렇게 올라 버리면은 타격이 굉장히 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동네 상권들이 있잖아요. 동네 그렇죠. 상권들은 이제 그 상권들. 동네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삼겹살이 1인분에 13,000원짜리다. 이 그렇죠. 동네 예. 수준에. 근데 갑자기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그럼 가격을 또 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삼겹살을 15,000원, 16,000원까지 올렸다. 그럼 손님이 그만큼 올 거냐. 이거에 대한 타격도 굉장히 심할 겁니다. 한겨레 씨 같은 경우는 주로 서울에서 일을 하시죠? 서울이랑 인천 쪽에서 많이 움직이고 이게 있습니다. 물가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유동인구 차이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쵸. 뭐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사실 최저임금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웃긴 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편의점 네. 그 최저임금이랑 네. 뭐 어디가 예를 들까요? 어디 강원도 산골에 있는 네. 뭐 편의점의 최저임금이랑 똑같은 수준이란 말이죠. 그렇죠. 매출 자체가 다른데 네. 뭐 인천하고 서울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좀 있을까요? 큰 차이는 그렇게 많다고는 안 보이는데 인천 어딘가에 따라 수도권이니까. 어디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편의점 사장님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사실 편의점은 인건비 따먹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부부가 그러니까 부모도 못 알아보는 게 편의점 사장들이에요. 왜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설날 추석 때 아. 부모님 못 찾아봐요. 그렇겠죠. 네. 예. 그러면 알바생들이 다 명절 때 시골 내려가다 보면은 그 빈자리를 점주들, 그다음에 맞네요. 점주의 자녀들이 다 채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긴 연중무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대부분 점주들이 뭐 하나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이제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와이프를 데리고 오던가 아니면 자녀들을 넣던가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땜빵 해줄 수 있으면 다 넣어주고. 네. 또 문제는 이제 중고생들이 막 훔쳐가요, 물건을. 그런 게 또 있나요? 네. 그러면 그거에 또 모자른 비용을 또 점주가 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는 빵꾸 나면은 점주님이 제 월급에서 깎는데. 네. 그런 식으로도 있고, 아니면 점주가 메꿀 때도 있고. 하긴 뭐 좋은 사장님이면 본인이 메꾸고. 그렇죠. 하긴 그게 정상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하긴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연중무휴 24시간이니까 뭐 막말로 아르바를 내가 이 타임에 쓰면은 그만큼 내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내가 좀 더 힘들더라도 이거 그냥 내가 메꿔버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편의점은 좀 브랜드 이런 게 많잖아요. 네. 뭐 특정 상호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같은 경우는 네. 시프트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본사에서 직원이 내려와서 네. 사장님 뭐 하루 20시간씩 일하다가 돌아가시면은 저희 이미지에 타격이 있으니까 하루 몇 시간까지만 일하세요. 뭐 이런 건 딱히 없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네네네.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제가 알기로는 점주님께서 16시간 일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16시간.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일.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식점 사장들은 한 14시간 정도 일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최저임금 논의에서 보면은 네. 최저임금 한 올려달라 이러면서 마치 사장님이 막 엄청난 갑이고 기득권이고 최저임금 못 채워주는 사장님이 나쁜 사람처럼 묘사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 현실 통계를 좀 잠시 살펴보면은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자영업 비율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4개국인가 있는데요. 그게 뭐 그리스라든지 뭐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뭐냐면은 관광 자원이 되게 많거나 경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자영업 말고는 할 게 없는 나라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또 폐업률을 보면은 85%에 달한단 말이죠. 폐업률이 뭐냐? 장사 시작했다가 3년 이내에 망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려 10명 중 8, 9명이 장사 시작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겨레 씨는 망한 경험 있습니까? 저도 망한 경험 있죠. 어떻던가요? 막 굉장히 심란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나이가 젊으셔가지고. 네. 뭐 주변에 이제 아무래도 자영업을 하시니까 자영업자들 많이 아시잖아요. 네. 뭐 사장님들 가게 시작했다가 망할 경우 특히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그런 분들은 지금 뭐 부부가 둘이 일해가지고 뭐 한 달에 300만 원 남는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면은 한 명당 150만 원씩 받는 건데 하루에 14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엔 내가 나가서 뭐 알바를 하든 다른 데를 들어가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써주는 데도 별로 없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심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 그게 참 불만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막 말로는 네.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는, 그러니까 물론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네. 예를 들어 소득조차 안 잡히는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부터 해서 이 최저임금직을 본인의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최저임금 올라가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단순히 한 명이 받는 월급이 올라갈 수 있지만 두 명에서 최저임금 받고 같이 뭐 이영감, 우영감 이러면서 일하다가 한 혼자 분이 일하게 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 경비원들 대량해고 사건 때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대량해고 됐을 때 경비원들이 자살도 하셨고 네. 많이 자살도 하셨고 갈 곳이 없으니까요. 막말로 최저임금이 일 받다가 최저임금 못 받고 일하는데 그것마저 없어져 버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살 또 하신 일도 있으셨고 이 여러 경비원들께서 다 같이 시위하면서 나 최저임금 안 받아도 되니까 동료연금도 자르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었죠. 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젊은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야 이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최저임금은 점차적으로 오르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물가는 점진적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죠. 예. 근데 이렇게 급박하게 오르면은 어떻게 꾸역꾸역 예전에는 뭐 담배 피웠었잖아요, 음식점에서. 근데 지금은 안 피고 있는데 그것처럼 처음에 되게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음식점에서. 강도가 너무 세다고. 근데 어떻게든 또 살아남고 살아남는 데는 있겠지만 당장에 지금 매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가게들이. 왜?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버리면은 나 이거 운영 못한다. 그래도 빨리 해서 권리금이라도 조금 더 받자. 네, 이러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하긴 그렇겠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장사 그만두신 분들 왜냐면은 최저임금 올라오고 나서 우리나라 첫 1호 상장 기업이었나요? 네. 경성방직이 베트남으로 이전해버렸죠. 네, 도저히 네. 못 버티겠다고. 네. 그런 경우가 생각외로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저한테 얘기하시기에는 이게 음식점 사장부터 해서 네. 또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지만 건물주의 입장도 또 네.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특히 젊은 20, 30대들이 건물주가 꾸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빌딩 한 채 방송에서. 있으면 네, 뭐, 그렇죠. 그래서 막 하는 말이 조물주의 건물주다. 그렇죠. 네. 불로소득. 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건물주들도 되게 사연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여유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절약하고 해서 하나를 이제 연금식으로 노후 대책을 위해서 마련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장기적 투자 개념으로. 그렇죠.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이제 시집 장가 다 보내고 그다음에 내가 은퇴하고 집을 30평대에서 20평대로 줄이고 그 남은 차액으로 상가를 구입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실제로? 상가가 되게 비싸지 않나요? 기본 뭐 한 5억 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싼 거는 뭐 말도 안 되게까지 그렇겠죠. 올라가긴 네. 하겠지만 대부분 월세가 한 270, 250 음식점 사장들이 낸다고 했을 때 한 가격은 한 7억 정도로 수익률 5%를 봤을 때 그 정도 나와요. 수익률 5%?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최저임금이랑 무슨 영향을 받는 건가요? 일단은 내 건물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게를 운영을 못 해가지고 월세를 못 그렇죠. 내버리면은 그렇죠. 네. 예. 그분들은 이제 그걸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음. 이제 생활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한테 막 연락 오는 게 이거 지금 나간다고 하는데 따로 임대 찾는 사람들이 있냐 좀 맞춰줄 수 있냐 근데 그런 것도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임차인이 죽는 소리를 하니까 막말로 그렇죠. 월세를 연 뭐 9%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데 네. 그것도 못 올리고 그것도 못 올리죠. 그리고 이제 막말로 계속 다 도산하다 보면은 이 자영업 붐 자체가 줄어드니까 네. 그럼 뭐 상가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소상공인보다는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어떻게든 또 들어가는 건데 그럼 또 쫓겨나는 거죠. 주변 시세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재밌네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건물주도 물론 뭐 강남에 빌딩 가지신 엄청난 그렇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엄청난 부자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많은 건물주들이 뭐 조그마한 동네에 조그마한 상가 하나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만났던 분들이 뭐 10분이라고 하면 8분은 대부분 은퇴하시고 그런 식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자영업자가 안 들어와 버리거나 아니면은 자영업자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월세를 올릴 수도 없는 그런 네. 상황이고 월세 밀리고 이러면은 건물주도 타격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최하까지 포인트네요. 가면은 이제 공실이 많다 보니까 막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천냥하우스라든지 네네네. 뭐 1,000원짜리 막 팔고 길거리에서 자판 쫙 깔아놓고 네. 깔세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전자담배, 인형 뽑기 이런 거 들어오면 월세를 제대로 못 받기도 하고. 야, 이거 참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최저임금 올라가면은 사장님도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으로 그걸 생업으로 사시는 분들도 심지어는 건물주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죠. 이거 재밌는 얘기입니다. 네. 그 이제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나서 시장 자체에 좀 많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십몇 년 만에 대폭 상승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좀 변화갈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경우가 있어요. 음식점 사장님인데 손님이 4명이 와서 뭐 예를 들어서 족발 하나 시켜놓고 소주 한 병 시켜놓고 먹고 간다. 네. 그러면은 객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테이블 단가 굉장히 낮아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홀에 오면은 서빙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그릇을 설거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것도 다 인건비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제가 했던 말이 테이블을 빼라. 테이블을 빼고 포장 배달 쪽으로 비중을 더 두는 게 더 좋을 거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갈 거다. 바뀌어갈 거다. 근데 하긴 여기서 또 그렇죠. 문제가 포장 배달로 했을 때 이제 광고비가 광고비도 또 문제인 거죠. 맞네요. 그 배달 업체도 너무 많고 배달 어플리케이션부터 경쟁도 네. 너무 치열하니까. 그렇죠. 요새는 예전에는 그냥 월회비 내면은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상위 목록이 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약간 입찰식이에요. 아이고 좀 골치 아프네 이것도. 네. 야, 사장님 되기 참 힘드네요. 그렇죠. 아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한결의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계속 자영업 하실 건가요, 사업을? 아니 뭐 아무래도 정권 바뀌고 네. 최저임금 10,000원 찍자 뭐 인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해가지고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답지 못한 삶으로 만드셨는데 네. 대통령께서 어떻게 계속 하실 건가요? 저는 할 겁니다. 살아남을 거고요. 야, 멋있습니다. 네. 네. 역시 그러니까 더 잘 되는 데는 계속 잘 될 것 같고요. 힘든 데는 더 힘들어질 것 같긴 한데 잘 되는 사람보다 힘든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 상추가 예를 들어서 15,000원이었어요, 한 박스에. 네. 근데 그게 7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버티시는 거예요. 근데 인건비는 그러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최저로 맞춰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참 웃긴 거예요.
국가가 갑자기 와가지고 다들 이직 교교의 최저임금 선에 맞춰가지고 교교를 주고 있는데 국가가 와서 덜 확 올려버리면은 그렇죠.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올려. 네. 사실상 거의 뭐 삥 뜯는 수준이에요. 거의 뭐 의지와는 상관없이 삥 뜯는 수준이라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유동 인구가 좀 많고 매출이 아무래도 크고 물가도 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꾸역꾸역 맞춰줄 수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강남권이라든지 이렇게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은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돈으로 삶을 부린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지방에서 있으면서 뭐 학비 벌이야 이러면서 최저임금으로 일할 때만 해도 사실 저는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막말로 제가 이 매출 찍힌 걸 보니까 달라고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최저임금 받으면 사장님보다 돈을 더 많이 받게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이게 최저임금이 지금 방식이 어떤가? 예를 들어 내가 최저임금 못 받았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사장님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사장이 피해를 많이 보고요. 요새는 또 SNS가 발달 많이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사이트라든지 이런 거 커뮤니티 보면은 뭐 특히 편의점 알바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싸움이라고 해서 편의점이 최저시급을 못 맞춰주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네네네. 당연히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쓰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었구나. 사람들이 얘기가 있다 보니까 내가 돈 못 받은 거 알겠어. 나 그만두고 신고해버려요. 그럼 이 점주들은 또 거기서 또 멘붕이 와버리는 거고. 당연히 그렇겠죠. 네. 이게 참 사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고용주, 피고용인 다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뭐 마지막으로 네.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네. 지금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그 외에도 각종 신고, 세금 이 너무너무 할 일이 많으실 네. 것 같으세요. 사실 평범하게 직장 가서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거랑 자기가 사업 경영을 하는 거랑 굉장히 많이 차원이 다른데 이제 그러니까 청년 사업가로서 네. 이 정부나 네. 이 자유한국당이나 정치권에 좀 제안을 하고 싶은 이걸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건 지금 너무 힘들다. 네. 이런 걸 뭔가 제안하실 게 없으신가요? 일단은 최저임금을 올리되 조금씩 올렸으면 점진적으로. 좋겠고 예. 갑자기 가격이 확 올라버리면은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안 되죠. 그렇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네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자영업자들 보면은 이제 카드 세율 카드 세율. 네. 그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고. 좀 그러니까 감면을 해달라. 네. 하긴 많이 높죠. 그래서 이제 현금 우대 하시는데 사실 요즘 현금 누가 들고 다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것도 고정적으로 뜯기는 비율이 되어버리는 네. 거네요. 카드 세율. 뭐 좋은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참 여러모로 나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로 많으신 분들이 자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대부분의 분들은 소상공인이고 서민이시죠. 근데 그분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자꾸 이런 정부가 본인의 이상향에 자신들의 이상향에만 취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취하는 거 여러분 걱정은 많이 되는데 앞으로도 종종 네. 기회가 되면 또 모시고 이 자영업의 현실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뭐 17점 몇 % 올랐죠? 네, 뭐 심각하게. 17년 만에 뭐 11년인가 17년 만에 최고치로 오른 수치인데 뭐 어떤가요? 지금 이제 음식점도 하시고 뭐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아직까지는 음식점 사장들끼리라도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고민은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제 내년 돼 보면은 이제 피부로 확실히 와닿겠죠. 근데 지금 음식점 사장들도 고민하는 게 우리는 진짜 의리다.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게 없는데 늘어나기만 늘어나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인건비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타격이 너무 크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0대들, 30대들이 가성비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가성비 그렇죠. 좋은 제품 네. 찾고 다니다 보니까 원래 기존 음식점들이 마진율을 한 40%라고 봤을 때 최근에 들어서 20%까지 낮아진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또 전문적인 얘기가 나와서 네.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커피로 예를 들면은 네. 커피 뭐 예를 들어 한 5, 6천 원씩 팔 때는 마진이 한 40% 남았는데 네. 요즘 뭐 유행하는 이 가성비 제품은 커피가 뭐 그렇죠. 1,000원, 2,000원 하니까 그거 해봐야 얼마 안 남는다 이거네요. 그렇죠. 예. 얼마 안 넣는데 인건비까지 갑자기 이렇게 올라 버리면은 타격이 굉장히 클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본사에서 직원이 내려와서 네. 사장님 뭐 하루 20시간씩 일하다가 돌아가시면은 저희 이미지에 타격이 있으니까 하루 몇 시간까지만 일하세요. 뭐 이런 건 딱히 없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네네네.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제가 알기로는 점주님께서 16시간 일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어우, 16시간.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일.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식점 사장들은 한 14시간 정도 일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최저임금 논의에서 보면은 네. 최저임금 만 올려달라 이러면서 마치 사장님이 막 엄청난 갑이고 기득권이고 최저임금 못 채워주는 사장님이 나쁜 사람처럼 묘사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 현실 통계를 좀 잠시 살펴보면은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자영업 비율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4개국인가 있는데요. 그게 뭐 그리스라든지 뭐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뭐냐면은 관광 자원이 되게 많거나 경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자영업 말고는 할 게 없는 나라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또 폐업률을 보면은 85%에 달한단 말이죠. 폐업률이 뭐냐? 장사 시작했다가 3년 추석 때 아 부모님 못 찾아가요. 그렇겠죠. 네. 예. 그러면 알바생들이 다 명절 때 시골 내려가다 보면은 그 빈자리를 점주들, 그다음에 맞네요. 점주의 자녀들이 다 채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긴 연중무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대부분 점주들이 뭐 하나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이제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와이프를 데리고 오던가 아니면 자녀들을 넣던가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땜빵 해줄 수 다 넣어주고. 네. 또 문제는 이제 중고생들이 막 훔쳐가요, 물건을. 아 그런 게 또 있나요? 네. 그러면 그거에 또 모자른 비용을 또 점주가 메꿔야 되는 거예요. 아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는 빵꾸 나면은 점주님이 제 월급 했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도 있고, 아니면 어. 점주가 메꿀 때도 있고. 하긴 뭐 좋은 사장님이면 본인이 메꾸고. 그렇죠. 하긴 그게 정상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하긴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연중무휴 24시간이니까 뭐 막말로 아르바를 내가 이 타임에 쓰면은 그만큼 내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내가 좀 더 힘들더라도 이거 그냥 내가 메꿔버리고. 예를 들어 요즘 편의점은 좀 브랜드 이런 게 많잖아요. 네. 뭐 특정 상호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같은 경우는 네. 시프트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뭐 돌아왔습니다. 우리 오늘 2부에는 스튜디오에 청년 사업가를 한분 모셨습니다. 뭐 식당도 운영하시고 부동산 중개업도 하시고 이것저것 사업을 되게 많이 하시면서 활발하게 이 활동을 하시는데요. 이분과 관련해서 최근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모셔왔습니다. 이한결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름이 특이하세요. 네. 이한결의. 네,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 뭐 한겨레 신문 쪽이랑 관계가 있으신 건 아니시죠? 그런 건 없고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어서. 뭐 알고 보면 여기 마이크가 하나 더 있어서 녹음을 해가지고 나가 뭐 적반하장 스튜디오 내부 들어가면 이런 기사가 뜬다거나 그런 거 아니시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기자라도 좋습니다. 뭐 워낙에 뭐 아무튼 그래서 뭐 오늘 이 자리에 좀 모셨는데 네. 뭐 방송은 처음이신가요? 네, 방송은 처음이죠. 뭐 어떻게 좀 떨리십니까? 아니, 떨린 거는 없고요. 네, 뭐 이렇게 뭐 방송을 한다든지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역시 뭐 사업가의 입담이 느껴지네요. 뭐 워낙에 캐주얼하게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편하게 그냥 자기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니까 최저임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동네 상권들이 있잖아요. 동네 그렇죠. 상권들은 동네 이제 그 상권들. 동네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삼겹살이 1인분에 13,000원짜리다. 이 그렇죠. 동네 예. 수준에. 근데 갑자기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그럼 가격을 또 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삼겹살을 15,000원, 16,000원까지 올렸다. 그럼 손님이 그만큼 올 거냐. 이거에 대한 타격도 굉장히 심할 겁니다. 한겨레 씨 같은 경우는 주로 서울에서 일을 하시죠? 서울이랑 인천 쪽에서 많이 움직이고 이게 있습니다. 물가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유동인구 차이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사실 최저임금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웃긴 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편의점 네. 그 최저임금이랑 네. 뭐 어디가 예를 들까요? 어디 강원도 산골에 있는 네. 뭐 편의점의 최저임금이랑 똑같은 수준이란 말이죠. 그렇죠. 매출 자체가 다른데 네. 뭐 인천하고 서울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좀 있을까요? 큰 차이는 그렇게 많다고는 안 보이는데 인천 어딘가에 따라 수도권이니까. 어딘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편의점 사장님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사실 편의점은 인건비 따먹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부부가 약간 부모도 못 알아보는 게 편의점 사장들이에요. 왜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설날